안녕하십니까.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2년 전에 4분의 후보를 모시고 이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후보님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회원님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각각 50분씩 진행이 될 것이고요. 1부에서는 우리 후보님들이 각각의 정견 발표를 하고 또 후보 상호 간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전국의 회원들이 보내온 질문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이 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법률방송과 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시간도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장성근 후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김현 후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들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예. 예. 밤잠을 못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충분히 잤습니다. 예,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 순서는 추첨 순에 따라서 기호 1번 장성근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장성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전국 지방 변호사 회장 협의회 일을 하면서 변협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각종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해결 방법을 강구해온 가장 열정 있는 사람은 바로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님들입니다. 저의 정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선 상대 후보님 면전에서 이런 주제로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소신입니다. 학력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는 변호사 홍수 시대에 변호사 배출 인구를 감축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 배출 감축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숫자를 1,500명 이하로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학자 출신 교수들이 로스쿨을 장악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 어느 교수님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응시자 수 대비 80%를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방 생각해도 2,000명이 넘겠구나 생각되실 겁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이루어지면 로스쿨 교수들은 그 즉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왜 로스쿨을 변호사 아닌 학자 출신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을까요? 현행 법상 변호사 출신 교수는 10명 중 2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법을 고쳐 변호사 아닌 교수를 최소화하고 변호사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변호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진을 재편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현재 25개 로스쿨 2,000명 입학 정원의 벽을 깨야 합니다. 입학 정원을 줄여야 변호사 배출 인구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중복되는 로스쿨, 하위 평가되는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변호사 아닌 학자 출신 교수들이 로스쿨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로스쿨에 대한 견제와 경쟁 역할을 하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만 이와 같은 로스쿨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대로 사법시험이 사라지게 되면 학자 교수들이 주장하는 변호사 시험의 자격 시험화가 현실이 되리라 이 자리에서 감히 예언합니다. 최근 어느 법조 기자가 사용한 멘트가 생각납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법조계 전체가 무너져 내릴 판이다. 내가 하겠다라는 단순한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이 돌파구 절대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변호사들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나눠왔습니다. 지방회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고민을 공유하며 돌파구를 개척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지방변호사회 회장 모임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변협에서 해야 할 각종 난제들에 대해 목표를 정하고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대법원과 국회 법사위원들을 설득하여 25년 만에 고등법원을 하나 더 신설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른 유사지격의 단체장보다 국회 입법 로비를 더 잘할 능력이 있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깨끗해야 국민과 법원, 검찰에 가슴 펴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서 변호사법 위반 사무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이 있다면 제가 공동선임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자를 대동해 법정에 가서 여러분 회원 바로 옆에 서서 변론권 침해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방 회원으로 27년간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복지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업소 변호사님들, 여성이나 사내 변호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회비 감면 등 재정적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경쟁 구조의 틀에 맞게 법조 시스템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변호사 시장의 매출 증가에 목표를 두고 규제를 풀며 연수교육, 공익활동 등 회원님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회무를 투명하게 하여 상임이사의 안건을 공개하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으며 그 결과도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변협과 지방회의 화상회의 시스템과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갖추어
유익한 특강이나 연수 교육을 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사무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기여분, 변제 충당금, 상속분 등 각종 계산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회원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자격만으로 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원 내부 전산망 접속을 통한 판결문 열람 시스템 전국에 확대해서 키워드, 사건명을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을 폐지하고 국선 변호인의 관리 감독권을 이양받아 많은 회원들이 형사사건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인 절반 시리즈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 배출을 절반으로, 연수 비용을 절반으로, 회원님들의 분담금인 회비를 절반으로 만들어 회원님들의 마음과 주머니를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구호보다는 실속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1번 장성근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현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변호사단체 일을 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협 사무총장도 했고 서울의 회장도 해봤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 나와 고배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선 이유는 지금의 우리 상황이 우리 변호사업계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이 우리 변호사업계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영역을 넘보는 유사지역들의 침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년 변호사의 한숨과 절망도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우리 협회가 이 모든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지역의 침탈을 막고 오랜 수건들을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힘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강단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김현이 싸우겠습니다. 제가 싸움짝이 되겠습니다. 유사지역과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리더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 비전과 준비 없이 오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지금껏 없었던 위기의 시절입니다. 그저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준비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저 김현 많이 준비했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서울변호장 시절 저는 이미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준법 지원인 제도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지금 드리는 5가지 약속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첫째, 유사지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권익을 침범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적 네트워크와 동원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둘째, 연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변호사 22,000명, 한 해 배출 변호사 수 1,900명. 이대로 가면 공멸은 불보듯 뻔합니다. 저 김현이 연 1,000명으로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셋째,
일거리를 늘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작년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률은 30% 이하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 사건은 변호사만 대리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내겠습니까? 저 김현 아닙니까? 넷째, 성공보수 합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랍니다. 심지어 이혼사건 성공보수도 무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성공보수는 우리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당히 우리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방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는 12년간 변호사단체를 하며 또 변협, 변호사 연수원장 일을 역임하며 지방 회원님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며 제가 협회장이 되면 꼭 하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지방연수입니다. 1년에 20회 찾아가는 지방연수를 실시해 지방회원님들이 편하게 높은 수준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지방회장을 전원 당연직 부협회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변협 상임사에 지방회원들을 더 많이 임명하겠습니다. 지방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변협이 지방회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지방회의 분담금을 인하하여 지방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군부 독재가 서슬 벌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주화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6개월 유기정학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심하시던 부모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기에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은사님의 도움으로 다음에 3차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고용 변호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일이 고마워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사님의 도움을 받았듯 저 역시 동료와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년 전 대한변협 일에 뛰어든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김현 여러분만 보며 가겠습니다. 저 혼자 10걸음을 가기보다 한 걸음이라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뛰겠습니다. 최선두에 서서 뛰겠습니다. 제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자와 함께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준비된 후보, 저 김현이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왜 협회장이 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유와 또 각자 실현하고 싶어 하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후보 상호 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피해 주시고 그 정책과 관련한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또 답변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3번의 질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보충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보충 질문도 3번의 질문 안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아까 추첨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 기호 1번 장성근 후보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현 후보님 변호사 단체 일을 12년 했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7, 8년 전인 2009년도 1월 달 서울변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공약을 하신 게 있는데요. 자, 그 공약의 첫 번째가 이 법조인들이 법치 행정하도록 이 법무담당관을 두는 입법을 하겠다. 20개 중앙부서와 270개 자치제에 법무담당관을 두어서 법조인들이 법치 행정하도록 입법을 하기도 하는데 입법이 어떻게 됐는지 로스쿨은 10개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로스쿨 10개 공약. 세 번째 변협이 로스쿨 인가감독권을 가져오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3개 공약했거든요. 입법, 법무담당 입법, 로스쿨 10개 축소, 로스쿨 감독, 인가, 이관. 그 이후 7년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서울회장이 되자마자 첫 번째 상임위사를 열고 10가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도 준비된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준법 지원인 제도입니다. 상법을 고쳐서 제가 300명 국회의원 다 방문해서 그리고 법사위원들은 수없이 방문해서 상법을 고쳤습니다. 준법 지원인 제도라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둘째,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될 때 인지 절반 환급받는 법안 저희 집행부 냈습니다. 당당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2개나 고쳤습니다. 어떤 역대 집행부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별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제가 20년간 국제변호사협회를 다니면서 벤치마킹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잘 됩니까? 한 번 하면 200명, 300명씩 옵니다. 우리 서울 변호사들 거기서 의미에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무료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최고 수준의 강의 제공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지킴이 콜서비스 만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신변 위협받을 때 그 받는 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내 변호사 특별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없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내 변호사들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성 변호사 특위 만들었습니다. 여성 변호사 각별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약 다 했습니다. 근데 법무담당관 그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국회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막 입법을 발의 단계였습니다. 근데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저희 협회장이 된다면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로스쿨을 10개로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 로스쿨 그래야 됩니다. 여전히 제 소신은 마찬가지입니다. 25개 너무 많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10개는 너무 심하고 한 20개 정도는 가능하겠죠. 최대한 노력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독 인가권을 넘겨오기로 했는데 어찌 되었냐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지금도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대한변협이 미국 변호사협회처럼 로스쿨의 인가권, 감독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법을 만들 때 그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루신 일과 그때 이루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셨고 앞으로 협회장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김현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합동연수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모든 비변호사 법학 교수들을 즉각 퇴출하자고 주장하시던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요? 예, 저는 동문서답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고 답변 시간에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치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느 변호사님을 만나나 가장 제가 듣는 말이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 홍수시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변호사 수 배출 감축인데 이 변호사 배출 감축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전혀 관심 없고 변호사들의 쓰라린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기르는 로스쿨 교수님들, 자, 졸업만 시키면 답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합격 인원, 그러니까 응시 인원의 80% 얘기했는데 또 다른 교수님들은 1,500명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로스쿨 정책, 법조인 배출 정책을 결정하는 이 결정권을 로스쿨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변호사회 회장단들이 모여서 몇 년째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일본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범정부적 TF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나서질 않습니다. 변협이 주도가 되어서 법조 인구, 배출 인구를 감축시키는 TF팀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교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경력교원 10명 중에 2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2명은 경력교원이 한국 변호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다 해당됩니다. 정말 변호사 실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 내에서 아주 소수자가 되어 있고 언론 인터뷰, 국회 공청회, 심지어는 변협의 토론회나 법률신문의 토론에서 법조시장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로스쿨 교수들, 변호사 출신 교수가 아닌 학자 출신 교수들입니다. 범정부 TF팀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방법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협 주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회장 시절에 많은 업적을 자랑하셨거든요. 그때가 로스쿨 1기 합격자 발표를 앞둔 시절입니다. 그럼 1기 합격자 인원에 대해서 그 감축에 매진하셨어야 되는데 이 문제 소홀히 하고 협회장 직선제 반대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인용 문구를 썼는데요.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변협에서 직선제 추진 법안을 상정하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합격자 숫자 결정을 방치한 탓에 1,500명이 고착화되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서울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는지 또 그 숫자 감축을 위해서 서울회장 또 12년간 하셨다는 변협 임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서울회장 할 때 그 변호사 합격수 결정하는 건 대한변협의 권한입니다. 제 권한이 아닙니다. 서울에는 아무도 위원들이 초대받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와 또 회원이사님, 사무총장님이 가셔서 결정한 겁니다. 불러주면 저희가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서 투쟁하죠.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서울회장 할 때 국회의원 만나서 변호사 너무 많다. 로스쿨 너무 많다. 이거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제 문제. 그 직선제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단순한 직선제가 아니라 그 당시 협회장님이 서울의 재정권을 대한변협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서울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도 여론조사 했더니 압도적으로 그 서울의 재정권 가져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우리 회원들 의사를 대신해서 투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직선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제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 역시 회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고비용이다, 너무 혼란인다, 정치판이 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선제를 해보니까 장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방 다니면서 여러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님들의 소외감과 불편함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직선제 열렬히 찬성하고 정말 잘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지방의원들께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 이 직선제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전자투표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투표율이 90%에 이를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김현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에 국제변호사협회 IBA 서울총회가 열립니다. 차기 협회장은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협회 회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법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제 이사님에게 뭐 요즘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특정인의 변호인으로 가셨는데 뭐 캠프에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법제 이사를 계속 맡으면 어떠냐. 또 국제관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관계에 관해서도 일본과의 교류 또 IBA 총회라든지 대외협력기구도 사실은 협회장이 취임해서 이것저것 고치다 보면은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분들의 조금 예산을 더 주고 인원을 보강해서 준비하면은 만반의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무는 혼자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그런 이 회원 정말 똑똑한 우리 변호사님들이 사무실에만 사실은 자기 일만 하는데 회무를 하도록 이끌어내어서 개성이 다들 독특합니다. 제가 배너에 나오는 전차 싸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은 너무 빠르기만 하고 어떤 말은 잘 못 알아듣는데 요거를 잘 조절해서 내 말이 효율적으로 잘 뛰도록 뒤에서 섬기고 컨트롤하면 됩니다. 앞서서 나를 따르라. 이런 지도력의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느 분이 협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평범하고 스펙이 없는 변호사가 협회장이 되어도 연속적인 업무는 이제까지 해온 전문성 있는 스태프들, 집행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이번에는 장 후보님께서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실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서울 회장 시절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협회장이 되어서도 같은 어떤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문제를 좀 다들 얘기합니다. 협회장 계속해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일상이 선거운동이 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후배 변호사님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시다가 섭외비 과다 지출, 차량 유지비 과다 지출로 특정 이모 감사님에게 지적을 받고 변상금까지 낸 사실이 법조계에 파다하게 사실로 퍼져 있습니다. 협회장에 당선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전혀 왜곡된 사실인데요. 저는 후배들한테 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한 사실도 없고요. 다만 그때 제 운전기사가 제가 좀 감독을 수월히 한 그 탓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름값을 지나치게 많이 썼습니다. 그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님이 시작하셨길래 제가 사비로 그걸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 차를 그 다음부터 썼습니다. 공영차를 쓰지 않고 제 차와 제 기사를 우리 서울에 비용을 썼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김현 후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장 후보님은 지금의 법조 분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참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후배 변호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는 자식도 아니냐, 왜 서자 취급하느냐, 또 왜 비하 자꾸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세력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정치화한 선거판이 현재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후보자 합동 연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회 선거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사전에 선거구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협회를 분열시키고 쪼갠 책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저도 존중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서로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운동하는 데 대해서 물론 공금을 쓰면 안 됩니다. 공금을 쓰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그 사실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폐지를 원하고 로스쿨에 안착을 원하면 그 내용 그대로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4년을 하면서 경기중앙회에서 이루어낸 화합과 상생은 전국에 소문이 나 있고 검증이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제 스스로 로스쿨 1기생과 사법연수원 44기생 2명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원만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이 발휘된 지역 범위 안에서는 이와 같은 대립의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구도 때문에 당장 제가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제 옆 사무실에 있는 참 하루하루 일용 노동자처럼 사건을 갈망하는 그 변호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싸늘할 때 참 저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협회장이 되어서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신 건가요? 예. 뭐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예. 예, 진짜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상으로 두 후보 간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의 일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그 두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고 또 두 후보 상호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두 분이 협회장 후보로서 또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과 비전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순서는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